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공기업의 직무 소개를 맡은 오산시설관리공단에 근무 중인 선우준입니다. 제 이력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96년도부터 수영 강사, 스킨스쿠버, 수영스키, 웨이크보드, 윈드서핑, 스쿼시 강사 등 겸업으로 일을 하였고 2001년 양재동 YMC 현재의 한전아츠풀센터 그리고 롯데월드 스윙이라는 곳에서 파트 강사를 시작해서 어릴 적 꿈이 방송계의 꿈이 있어서 체육 쪽이 아닌 다른 쪽을도 겸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2002년에 동대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알게 됐고 강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겸업으로 송파 오토전 스포츠센터 그리고 잠원동의 테남 스포츠라는 곳에서 개인 레슨으로 유명세를 얻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한 달 급여는 100만 원이었고요. 연예인이랑 일반인 레슨으로 1,200을 벌어 총 1,300, 평균 1,200, 1,300을 벌었습니다. 2005년 서초구 강남역에 서울중학교라는 곳 안에 서울문화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이쪽을 이제 오픈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이제 테남스포츠 팀장님의 부탁을 받고 팀장으로 입사를 해서 대표님께 인정을 받고 센터 운영에 인정을 받고 센터 입찰 그리고 센터 운영을 배워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에 결혼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자 수원의 사립학교인 중앙기록초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으나 복지대란이 생기면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15년도 경기도 광주의 도시관리공사에 처음으로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선배의 권유로 들어가긴 했으나 낮은 임금과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듣고 근무 중 후회를 했었는데 테남에 있던 팀장님이 하나 제안을 하셔서 16년도에 잠원동 신사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하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마 종합스포츠센터의 어린이 수영장 프로그램에 접목한 게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2월 말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19년 5월에 신사스포츠센터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을 찾았는데 화성도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두 군데가 나와서 일단 두 군데 다 이력서를 넣고 인적성 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둘 다 붙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는 와중에 화성은 6,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오산은 세 군데 센터를 운영해서 추후에 발령이 나더라도 오산의 경우는 땅이 작아서 거리상 거기서 거기, 화성 같은 경우는 땅이 넓어서 자칫하면 출퇴근이 1시간 이상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오산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96년부터 수영 강사를 했으니까 어느덧 수영장 지도자 경력이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주임으로 있으면서 신사스포츠센터 대표님의 부탁으로 자문 운영을 하고 있고 송파 어린이 수영장에서 자문위원으로 또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자격증 사항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봐주시면 저에 대한 걸 대충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공기관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 이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설명인 것 같은데 공공기관은 일반 사설센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어, 필수 자격증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 자격증과 수상안전요원, 수영장의 경우 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요. 사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영 강사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생활체육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영장이 아닌 뭐 헬스나 다른 계통, 다른 체육 계통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단 공사의 이력서 서식이 따로 있어서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유는 공단 공사의 이력서가 별도 서식이 좀 쓸 게 많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으면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고요.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 경력이 있으시면 이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이제 공기업, 공단 이런 곳에 이제 경력만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곳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6개에서 10가지가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 공무직, 이제 저희 같은 강사직 같은 경우는 6개, 10개가 아닌 딱 두 과목만 봅니다. 그래서 점수만 높으면 바로 붙습니다. 그 다음,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이 지금 두 가지 시험은 공무원들 다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인적성 검사의 경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시험을 볼 때, 인적성 검사의 문항이 한 200문항 됩니다. 200문항 되는데, 요거,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바로 마킹을 하면서 풀으셔야지 문제지하고 옮기려고 하시면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센터가 이제 공고를 냈던 부분, 이번에 공고를 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강사진에서 2명이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채용 공고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만 올라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공기업, 공사공단, 공공기관이 있으시다면 거기를 수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채용 부분을 수시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공무지구 따로 돼 있는데 추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향을 시켜주고 있는 과정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추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험은 그 시험 일정을 잘 보시면 5월 3일 날 모집 공고를 시작해서 면접이 6월 7일, 6월 9일 날 합격자 발표, 그리고 임용이 7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달 동안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초, 월 말에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꼭 그 날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클린아이 잡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모든 전국의 공기업, 공사, 공단에 대한 이제 이런 채용 공고나 급여 조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씩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근로조건, 급여를 보시면 저희 같은 강사직 공무직 기본 연봉이 2,540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건 이제 사무봉 기준인데 첫 급여가 나오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이제 부가급여가 있는데 대부분 2,540. 그러면 뭐 대략 뭐 한 200 얼마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부가급여를 생각지 않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부가급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족수당이 있고요. 가족수당은 1인당 금액입니다. 뭐 자녀가 둘이면 두 명에 대한 그 별도 가족 수당이 나오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 수당도 나오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 수당도 나오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아가겠죠. 자, 그리고 자격증 수당이 있으면 자격증 수당도 별도로 들어가고 자녀 학비,
대한 보조도 되고요. 초과 근무 수당이 있는데 요거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거는 1.5배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가급여로 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초과 근무가 2시간 이상 초과를 할 시에는 식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로 이 부가급여에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따로 들어갑니다. 복지 포인트는 대략 평균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년에 12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드리고 알아서 쓰고 싶은 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 100% 지급이 다 되고요. 그게 100%요. 그리고 보너스로 연말에 기관 평가가 있어서 그 기관 평가 후에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이 성과급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8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략 이렇게 되면 평균 연봉이 한 4,500, 4,300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선생님들을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은 넘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는, 공단 공사에서는 노조가 있습니다. 이 노조는 근로자의 편이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본인의 의사가 있고 본인이 할 말이 있다면 다 귀담아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일반 사설 개인적인 센터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주의할 점은 채용이 된 후에 아무래도 공무원 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중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절대 음주운전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되고 주에 뭐 이제 감봉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잔만 마셔도 그냥 바로 대리를 부릅니다.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라의 정책 방향이 일반직으로 다 통합을 시키는 과정이라서 추후에는 사람을 뽑지 않을 수도 있고 채용이 더 시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라도 빨리 입사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급여도 매년 오릅니다. 매년 오른다는 거는 어, 그 나라의 최저시급이 오르면 급여 탭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온 달이 6월 달이면 저는 6월 달에 급여가 호봉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오릅니다. 그래서 급여가 2번 오른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보수 규정, 뭐 이제 여기 부가급여,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무의 장단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산시설관리공단에서 저는 수강생 지도 및 관리, 안전 가드 및 사고 예방이 저의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매우 단순합니다. 편하고, 그리고 장점 첫 번째로 보면 저희는 이제 수업 수가 하루에 2개, 3개 정도 수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많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던가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걸 준비하신다면 회사에서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 다양한 회사의 복지가 있는데 이 복지는 워낙 많아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복지 포인트가 있고,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 복리후생에는 뭐 개개인의 경조사를 다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보험도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거는 그 아프면 병원 가면 돈 나오는 그런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도 돈이 나오고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입원을 하면 회사도 돈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사항이고요. 셋째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서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이 정확히 적용되다 보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이 정확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정년 보장이 되고요. 60세 이후에 공당 공사에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다음 마지막 다섯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급여가 두 번 오르는 거,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르고, 내 호봉이 오르면 또 오르고 해서 두 번이 오릅니다. 자, 이제 단점을 굳이 찾자면, 공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서 2번,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근무가 있는데 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출근 시간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 3교대를 하고 있어서 6시, 새벽 6시 출근, 9시 출근, 저녁, 아니, 그 다음에 오후 12시 출근, 이렇게 3교대라서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유연 근무제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단점 아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둘째로 각 공기업 공공기관에 여러 군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6,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오산 같은 경우는 오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3년이 지나면 발령이 나서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세교 복지타운으로 또는 원동 스포츠센터로 이렇게 발령이 납니다. 안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령이 너무 멀리 나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셋째로 개인 레슨을 하는 사설센터보다 월 보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월 보수가. 하지만 연봉으로 확인한다면 결단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향후 저의 계획인데요. 2019년 6월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요. 그동안 센터는 개방되지 않았고, 하지만 저희는 출퇴근을 다 해서 급여는 다 나왔습니다. 또 2021년 대학원을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간 계기는 저희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센터장을 목표로 삼아서 대학원을 가서 준비를 하려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물론 현재 공모직 주임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직이 돼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시험을 다시 보던가 아니면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그 기회를 좀 기다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제 또 이제 정보로는 추후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자라는 직종이 생길 것이고, 그럼 결국 공기업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인정을 해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에 그 자격증을 올해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의 시험 보기 남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제 향후 계획에 맞춰서 개인 자기 발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쨌거나 팀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들, 그리고 각 윗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스포센터 팀장 또는 본부장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저 또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쌓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급하려는 이유는 체육시설 운영을 지금 현재는 일반직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아닌 그냥 일반직 사무직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올라가서 이 부분을 싹 다 고치고 이제 체육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졸업하는 우리 체육과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했고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의 답답한 공기업 운영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길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체육과를 나온 체육인이 지도를 하는 강사일도 좋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를 획득하고 본인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우리 체육인들의 자리가 더 좋은 자리로 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도 젊을 때는 이제 돈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만 벌려고 했고,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 이제 와서 늦게 공기업에 입사해서 느낀 것은, 지금 당장의 돈이 아니라 공기업에 일찍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추후에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그게 맞는 길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이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저처럼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면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고, 제가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제가 성공함에 따라 돈이 저를 찾아올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 또한 이제 노력해서 제 목표를 이루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목표한 바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